배웠던 부분이 여러분 그 현금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이 있었고요. 이후에 선택형 주식 기준 보상이 있었어요. 선택형 기준 보상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거래 상대방이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고 기업이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세 번째가 오늘 공부해야 되는 현금 결제 선택권이 후속적으로 추가된 경우예요. 첫 번째, 거래 상대방이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뭘 주의를 했어야 했냐면 미리 한번 복습해보고 가도록 할까요? 거래 상대방 결제 방식 선택. 이때 우리가 그림을 하나 봤었죠. 그래서 상대방이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구분해야 될 게 있었는데 현금 결제 요구권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걸 우리가 부채 요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본 요소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분 상품 결제 요구권이라고 해서 자본 요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됐어요. 요소. 이게 하나의 차이점이었단 말이에요. 거래 상대방이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본 요소의 공정가치 계산할 때 일단 우리 자본 요소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본 요소의 공정가치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 종업원이라는 형태가 있었어요. 거래 상대방이 선택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경우였는데 이게 종업원이 아니라면 명확하게 우리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을 인도받는 날에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게 됐는데 종업원일 경우에 보통 지금 우리 선택형 주식 기준 보상이라든지 현금 결제형 보상이라든지가 대부분 종업원이잖아요. 종업원일 경우에는 신뢰성 있게 이 금액을 측정할 수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 어떤 걸 사용을 했어요?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라는 걸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현금 결제권, 즉 현금 결제 요구권을 차감을 해서 자본 요소의 공정가치를 우리 계산을 해냈어요. 우리 이때 그 종업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복합금융상품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보고 자본 요소와 부채 요소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부채 요소에 해당하는 현금 결제 요구권의 가치를 먼저 측정하고 남은 잔액을 자본 요소로 이렇게 배분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기존에 우리 복합 금융상품에서도 그렇게 했었죠, 여러분. 그 자본 요소보다 부채 요소는 찾기가 쉬웠는데 자본 요소는 주가가 변동하기 때문에 찾기 어려워서 부채 요소 먼저 찾고 여기에서 나머지 부분을 자본 요소로 우리가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택형 주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보상 원가를 인식하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권리 행사할 때 주식 결제 방식이냐 현금 결제 방식이냐에 따라서 주식 결제 방식이면 우리 어떻게 나왔죠? 대변이 자본금이라는 게 나왔어요. 받는 주식 곱하기 액면금액에서 자본금액이라는 것과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항목이 나왔고 차변에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이 나왔죠. 미지급 비용이 아니라 장기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왜? 우리 현금 결제 지금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미가득 주식이라는 개정 과목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만일에 현금 결제형 선택 방식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 거래 상대방이 우리 대변에 현금,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 대신 뭐가 나왔죠? 현금이라는 부분이 나왔고 현금은 우리 뭐였어요? 우리가 이제 보상받은 부분이었죠. 그림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10,000원과 20,000원의 차이. 그래서 현금을 받으면서 차변에는 장기 미지급 비용, 그리고 주식 보상 비용,
미가득 주식, 그리고 이제 처리할 때 미가득 주식 소멸 이익, 이렇게 두 개의 회계 처리가 나왔던 게 이제 현금 결제 방식이었었어요. 권리 행사할 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또 풀어봤었고, 그 다음에 기업이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기업이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 어떤 걸 했었지, 여러분? 그림에서 이런 걸 봤었어요. 야, 너 기업아, 현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어? 아니, 없는데? 그러면은 주식 결제 방식으로 회계 처리했고, 있어. 그러면은 현금 결제 방식으로 회계 처리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너 현금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어 없어?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 지급 의무 여부를 우리가 판단했었어요. 그래서 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했을 때 회계 처리, 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했을 때 회계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럼 판단할 때 우리가 뭘 기준으로 판단했었죠? 우리가 지분 상품 발행해서 결제하는 선택권에 있는데, 발행해서 결제하는 선택권이 있는데, 이거에 상업적인 실질이 결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률적으로 주식을 발행을 못하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건 당연히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두 번째가 거래 상대방이 현금 결제를 요구를 할 때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거래 상대방이. 이럴 때 기업이 요거를 뭐예요? 그냥 대체적으로 수용을 해줬어요. 기업이 알았어. 현금 결제해줘요. 네,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대부분 수용을 했을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실무적 관행으로, 과거에 실무 관행으로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가 있고요. 현금 결제를 하고 현금 결제한다는 방침이 규정이 돼 있어요. 기업에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현금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현금 기준으로 회계 처리가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현금 지급 기준 의무가 없다면, 이 세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주식 결제형으로 회계 처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식 결제형으로 선택할 거기 때문에 이때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주식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 거래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기업이 이때도 현금 결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분 상품 발행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기업이 이때도 현금 결제 선택하게 되면 자기 지분 상품을 매입하는 걸로 본다 그랬어요. 자기 지분 상품 매입.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 복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책 한번 보고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돼요. 자기 지분 상품 매입을 그러니까 재매입으로 보는 거죠. 재매입. 이렇게 해서 이때에는 우리가 자본에서 현금 지급액을 자본에서 차감을 했단 말이에요. 자본에서 현금 지급액 차감하는 형태로 회계 처리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배웠던 거 한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분 상품 발행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분 상품 발행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 결제형하고 똑같이 회계 처리했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초과 결제금이라는 게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기업이 결제일에 더 높은 공정가치를 가진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죠. 결제 방식 선택하는 경우에 초과 결제 금액을 추가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에요. 또 초과 결제할 때는 여기까지만 해보고 이제 우리 본 수업으로 들어갈까요? 초과 결제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제 가치는 실제 지급한 가치. 여기서 우리가 뭘 뺐었죠? 민을 뺐었을 거예요, 여러분. MIN 작은 가 MON 아니고 MIN. 누구와 누구 중에서? 현금 결제와 주식 결제 중에서. 현금 결제 가치와 주식 결제 가치 중에서 작은 부분을 우리가 실제 지급한 가치에서 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초과 결제 가치라고 해서 우리 주식 보상 비용으로 기록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오늘 배울 부분은 현금 결제 선택권이 후속적으로 추가된 경우거든. 그러면 후속적으로 추가됐다라는 거는 처음에 받았을 때는 주식 결제형으로 우리가 거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하고 종업원과 주식 결제형, 주식 보상 거래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가득 기간 중에 우리가 뭐예요? 추가적으로 현금 결제 선택권이라는 게 부여된 거죠. 그럼 여러분 처음에는 주식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했을 거예요. 주식 결제 기준으로. 그러다가 현금이 추가된 거기 때문에 주식 결제형으로 선택하는 거에다가 뭐가 들어온 거예요? 현금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금 결제형은 뭐예요? 부채 요소라는 게 있죠. 우리가 앞에서 3절에서 현금 결제형 할 때 우리 장기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요소를 기록을 했듯이 자본 요소만 있던 데다가 부채 요소를 끼워 넣는 형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끼워 넣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건이 변경되는 날 현재 주식 결제형의 공정 가치가 있을 거고요. 당초 우리가 특정된 근무 용역에 제공받은 정도의 기초에서 조건 변경일에 현금으로 결제될 부채를 인식을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제 우리 조건 변경일에 현재 자본 요소의 공정 가치를 일단 계산을 할 거예요. 이 계산을 할 때 1번과 2번의 차이로 계산을 하자고 그랬으니까 1번에는 부여일 현재 주식 결제 요구권의 공정가치예요. 부여일 현재니까 처음에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부여일이 언제였지 여러분? 다시 기억해보자. 가득기간은 3년이었고 부여일이라는 거는 자, 이 종업원이 이거를 인식하게 되는 날이 부여일이에요. 이 부여일에 현재 주식 결제 요구권의 공정 가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 맨 처음에 뭐랬어? 행사 가격 10,000원과 30,000원 있고 15,000원 공정 가치 있었단 말이에요. 행사 가격은 10,000원이고 공정 가치는 15,000원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날 우리 근로자가 인식하게 되는 날 주식 결제의 공정 가치권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조건 변경일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조건이 변경될 때 현재 조건이 변경되면서 현금 들어올 거잖아. 현재 현금 결제 선택권의 공정가치 있어요. 그럼 여기 1번 부여일 현재 주식 결제 요구권의 공정가치에서 조건 변경일 현재 현금 결제권의 공정가치를 빼주면 조건 변경일 현재 자본 요소의 공정가치가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자본 요소의 공정가치가 계산이 됐으면 우리 뭐예요? 자본 요소와 부채 요소 구분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현재 현금 결제 조건 변경일 현재 결제 선택권의 공정 가치는 우리 이제 어떻게 인식할 거냐면 가득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3년이면 3년 중에서 지금 가득 기간 중에 지금 변경을 한 거기 때문에 이미 가득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1년부터 3년까지 가득기간을 받았는데 2년이 지났어. 그럼 2년까지는 가득기간이 완료된 거잖아. 그래서 가득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서 부채로 재분류하는 방법으로 지금 인식을 할 거예요. 조건 변경일 현재 현금 결제권의 공정가치, 선택권의 공정가치 부분에서
가득된 부분이에요. 2년이면 2년. 3년인데 1년도, 2년도 지나고 2년도 말에 내가 이 현금 조건을 추가했다면 2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가득된 부분, 1년도, 2년도 가득됐잖아. 이 금액을 자본에서 부채로 재분류하는 방법으로 인식을 할 거고요. 부채 요소 같은 경우에는 빼보고 기간 말에 결제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재측정할 때마다 공정가치 변동이 일어난다 그랬어. 그럼 변동이 일어나는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현금 선택형 후속 추가 경우에는 최초에는 주식 결제형이었잖아요. 그래서 부여일 공정가치로 배분을 했을 거고 후속적으로 추가 그 현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현금 결제 선택권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때 뭐예요?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 구분해주는 회계 처리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제 문제 가가지고 문제 풀면서 한번 보자고요. 자, 한국 예제 13번이에요, 여러분. 교재로는 311. 교재 다른 사람들은 우리 예제 13번으로 가서 보고요. 이 문제 그대로 뽑아왔으니까 여러분 같이 보시면 되겠죠. 한국은 1년 1월 1일에 고2 임원한테요. 너 3년간만 근무해줘. 그러면 공정가치 주당 33원짜리 만주를 너한테 줄게. 라고 이렇게 부여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공정가치는 33원 곱하기 만주가 지금 공정가치란 말이에요. 주가는 더 오를 수도 있고요. 더 내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1년이 지나갔어요. 2년이 지나갔어요. 가득기간은 1년, 2년, 3년 말까지네요. 자, 2년까지 가득기간이 지나갔는데 현재 주당 주가가 25원으로 내려버렸네? 그쵸? 그랬더니 이제 한국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준 거예요. 당초 부여한 주식에다가 주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현금 결제 선택권을 추가적으로 추가를 해줬어요. 그럼 임원은 이제 가득일에 3년 만료가 되는 가득일에 선택적으로 주식 만주를 바꿔다 만주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득일 주가는 22원으로 더 떨어져 버렸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우리한테 뭐라고 받는지 봤더니 무릎 1과 2에서요. 무릎 1에서는 주 한국이 가득 기간 중에 각 회계연도에 인식할 주식 보상 비용을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가득 기간 일단은 1년도하고 2년도하고 3년도인데 1년, 2년만 계산해야 돼. 왜 2년도에 지금 조건이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이 이렇게 인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각 회계연도에 보상할 원가에서 1년도, 2년도는 그대로 계산할 거예요. 자, 1년도 주식 보상 비용 만주 곱하기 33 곱하기 3분의 1 뭐예요? 지금 가득 기간이 완료됐잖아요, 여러분. 가득 기간이 가득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서 부채로 재분류하는 방법으로 인식하자 해서 지금 가득된 부분 우리 찾아봐야죠. 자, 조건 변경 전 회계연도에 인식할 주식 보상 비용이라고 해서 1년도 주식 보상 비용을 봤더니 만주 곱하기 33원 곱하기 3분의 1 이러면은 11만 원만큼이 1년도의 주식 보상 비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그림으로 그렸던 거 있잖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1년도, 2년도 있어갖고 이제 1년도의 보상 비용 보상원가 계산하고 2년도에 보상원가 계산하고 3년도에 보상원가 계산했어. 1년도는 뭐예요? 전기 누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11만 원이 보상 비용이었었고 2년도는 어땠었지? 2년도에는 보상 비용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뭘 뺐어? 전년도의 누적을 뺐잖아. 그거 지금 기억해 주면 돼요. 그래서 2년도의 주식 보상 비용을 보면 만주 곱하기 33 곱하기 지금 가득 기간 얼마나 지금 지나갔지? 3년 중에 2년째예요. 그래서 2년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전년도의 누적 비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전년도의 누적 비용이잖아요, 이거. 그죠, 여러분? 자, 얘를 어떻게 차감해 줘야 되죠? 이 금액에서 얘를 차감할 거예요. 항상 요거 해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금액을 우리가 차감을 해주면 또 똑같이 11만 원이 계산이 되나 봐요. 3분의 2 계산을 하면 자, 만주 곱하기 33 곱하기 3분의 2 하면은 뭐 22만 원 정도 나오나 보다. 그러니까 빼기 11만 원 하니까 11만 원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주식 보상 비용 여러분 계산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계산했던 부분 지금 이렇게 풀이로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년도에 주식 보상 비용 11만 원, 2년도에 주식 보상 비용 11만 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식 보상 비용을 계산했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좀 복잡한 게 이제 조건이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변경 후에 우리 주식 보상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할 거기 때문에 변경하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변경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자본 요소만 있다가 부채 요소가 지금 추가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럼 부채 요소를 우리가 끼워 넣어야 되니까 이 부분을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주식 결제 요구권의 공정가치부터 계산을 할 거고, 여기서 부채를 빼야 우리가 자본 요소를 찾아낼 수 있다 그랬잖아. 자본 요소는 가장 마지막에 찾아내는 거였죠. 그럼 주식 결제 요구권의 공정가치를 한번 보자. 만주 곱하기 33이 공정가치잖아, 여기 지금.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그럼 33만 원만큼이 주식 결제 요구권의 공정가치네. 원래 3년 근무했으면 33 곱하기 만 원만큼의 공정가치를 받을 수 있었어. 자, 여기에서 현금 결제 요구권의 공정가치를 우리가 볼 거예요. 지금 조건이 변경되는 시점에 가격이 주당 25원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현금 결제 요구권의 가치, 부채 요소예요. 만주 곱하기 25원이에요. 자, 그래서 25만 원만큼을 우리가 차감을 해줄 거예요. 그럼 자본 요소의 공정가치가 계산이 되는데 자본 요소의 공정가치 8만 원 되겠다. 여기까지 지금 따라왔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건 변경일, 그러니까 우리 주식 조건 변경 전 보상 비용 계산했고, 조건 변경 후 보상 비용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재분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건 변경일 현재 재분류한 이후의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를 계산을 할 건데, 자, 이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 재분류 전 장부 항목을, 장부에 있는 자본 항목을 지금 계산해 보세요. 자본 항목은 지금 봤더니요, 한국의 주가가 25원으로 2년 12월 31일에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금 선택 주식 현금 결제 선택권이 추가됐고, 그래서 이제 선택적으로 만주를 받거나 현금을 받기로 했는데 가득일의 주가는 22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재분류 전에 자본 항목의 장부 금액을 봤더니 만주 곱하기 해서 22만 원만큼이 기록이 됐을 거예요. 11만 원, 11만 원. 뭐 이거 해도 돼. 그러고 우리 이제 재분류 전 자본 항목의 장부 금액이니까 자, 22만 원만큼이 기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부채 항목으로 재분류될 금액을 계산했더니 우리 부채 항목은 25만 원이라고 앞에서 지금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25만 원 곱하기 지금 22원만큼을 계산을 했어요. 가득일의 주가로. 그랬더니 166,667이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재분류 후에 자본 항목의 장부 금액을 보니까 53,333원이에요. 그래서 약간 어려운 게
여기까지만 1번만 계산하라고 하면 너무 쉽고 2번도 괜찮아요. 3번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려운 항목일 수 있단 말이죠. 요 부분이 좀 어려운 항목일 수 있어요, 여러분. 조건 변경 후에서 자, 이 부분.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3년도에 인식할 주식 보상 비용을 계산하자 그랬어요. 아이고야, 엄청 많죠. 3년도에 인식할 각회계년도가 아니라 3년도에 인식할 주식 보상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자, 볼까요? 이제 보상 원가 우리가 계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조건 변경 일 현재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 해가지고 자본의 공정가치 8만원 계산해놓고 여기서 지금 부채 요소까지 계산해놨단 말이에요. 자본 요소 공정가치 8만원 계산해놨고 부채의 경우에는 22만원이라는 장부 금액이 이미 여기 지금 계산이 됐어요. 그럼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원가 계산할 때 자본 요소 8만원 그리고 부채 요소 22만원 그리고 용역 제공 비율은 3년도 지금 가득 완료된 시점이니까 3분의 3, 3분의 3. 자, 8만원 만주 곱하기 22 해서 부채 요소는 22만원이에요. 저희 가득기간 완료됐어요. 자, 누적 주식 보상 비율 1 곱하기 2니까 8만원, 22만원. 전기 누적 보상 비율이라고 해서 전기 누적 보상 비율을 우리는 이미 계산을 했어요. 앞에서. 조건 변경일 현재 재분류한 이후의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분류 후의 자본 항목 장부 금액을 이미 계산을 했기 때문에 53333 이렇게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되고 자본 쪽 했으니까 부채도 여기 지금 이미 25만원 곱하기 우리 골뱅이 22가 아니고 여기가 2 나누기 3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더니 166667 이게 계산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가지고 와서 166667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죠. 계산을 하면은 여기 지금 단기 주식 보상 비용이 자본 쪽에는 26,667원이 나왔을 거고요. 부채 쪽에는 53,333원이 나왔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계산이 됐으면 우리한테 물음 2에서 1년도 1월 1일부터 3년도 12월 31일까지 회계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원래 연초에는 우리 분계 없군 회계 처리 없으니까 이대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1년도 우리 주식 보상 비용이 있었어요. 1년도에는 주식 보상 비용 11만원, 미가득 주식 11만원 또는 주식 선택권 11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제 2년도 12월 31일이 문제야. 일단 뭐부터 해줘야 돼? 현금으로 기존에 있던 주식 보상 비용 11만원과 미가득 주식 11만원 한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미가득 주식과 관련해서 그 현금 요소가 끼어 들어온 게 2012년 말이기 때문에 부채 요소 부분을 반영을 해주는 게 2002년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존에 있던 우리 주식 결제 비용으로 처리했던 주식 보상 비용 11만원, 미가득 주식 11만원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현금을 기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 이거 했었죠? 11만원 계산했었죠? 보상 비용 1년도, 2년도.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끼어 들어온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부채 요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장기 미지급 비용이라는 166667 미가득 주식 166667 이 중에서 우리가 뭐예요? 주식과 관련된 부분 현금으로 지금 교체되는 부분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현금 결제형이 추가됐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될 거고, 그다음에 3년도 12월 31일부터는 이제 뭐야? 그대로 우리가 이제 주식 보상 비용이라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 주면서 주식 보상 비용 8만 원. 그다음에 미가득 주식이라는 부분이 이제 기록이 될 텐데요. 요거 자 26,667원 정도 되겠죠? 26,667원. 53은 이제 26667 이렇게 이제 미가득 주식이 기록이 되면서 이때부터는 두 가지가 계속 기록돼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 미지급 비용이라는 항목이 와줘야겠죠, 여러분. 이렇게 2002년 12월 31일에 우리가 현금이 치고 들어왔죠, 지금 추가 결제권.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똑같이 이제 기록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나갈 필요가 없죠. 여기서 나가줬으니까 이미. 그래서 이때는 기록이 되어 있던 53 333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기업이 결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 중에서 지금 뭐예요? 현금 결제 선택권이 후속적으로 추가된 경우 여기다 써줘야 되겠다. 현금 결제권이 후속적으로 추가되는 경우 예제 13번이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